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형제 자매를 둔 부모들이나 이제 남매를 키우고 계신 저처럼 이런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두 권의 책을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읽어달라고 하고 또 스스로 읽기도 했는데요. 이 책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두 권인데 둘 다 그냥 형제 자매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상생활에서 겪을 법한 내용들이에요. 이 일상의 내용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약간의 잔잔한 감동 그리고 약간의 교훈 그런 것이 있는 되게 좋은 아이들이 읽기 너무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 내용을 읽어드리기 전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 엄마가 엄마표 영어로 집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읽어줬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잠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책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저는 영어로 쭉 읽어줘요. 근데 쭉 읽다 보면 아이들이 그림을 봐서 어느 정도 문맥은 이해를 하지만 약간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제일 처음 초보 단계라면 아이들이 뜻을 하나도 모를 텐데 해석을 해주면서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우선 제가 하면서 느낀 건 아이들은 굳이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그림과 이게 픽처북이기 때문에 그림이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나오기도 했고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예상 정도는 다 해요. 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구나. 하지만 그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나 세세한 그런 스토리를 모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직역을 해준다기보다는 그건 정말 안 되는 방법이고요. 그냥 약간의 문맥의 흐름, 이렇게 쭉 한쪽 정도 읽잖아요. 한쪽을 픽처북이라 하면 작게는 한 세 문장 아니면 대여섯 문장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 문장을 영어로 한번 쓱 읽어주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글말로 해석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어떤 흐름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줄 이 책 한 권의 내용이 이제 그 오빠가 자꾸 여동생한테 장난 이런 걸 너무 심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림을 보면 이제 어떤 장난을 치는지는 대충 알지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세한 거를 되게 궁금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오빠가 이 여자아이가 먹는 콘프레이크에 우유를 안 타고 오렌지 주스를 부어줬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대충 이렇게 쭉 해석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단어도 많이 모를 뿐더러 책을 읽을 때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준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한두 줄로 이제 엄마가 요약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쭉 한글로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봐도 책을 읽다 보면 어른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나 아이들도 모르는 단어들,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꼭 아이한테 무슨 뜻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거가 약간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을 때 단어 하나를 메이크가 되면 그거를 만들다 이렇게 외웠어요. 하나의 영어 단어를 하나의 한국말로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1대1 대응을 시켜서 뜻을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으면 계속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 make라는 동사는 너무나 많이 변화무쌍하잖아요. 많은 곳에 쓰이고 그리고 전혀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만들다 자꾸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모든 책 어떤 문장에서 아이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그런 거를 1대1 대응해서 이 단어는 뭐야? 라고 엄마가 아예 정의를 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진짜로 궁금해서 이 단어가 뭔지 물어보면 그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이 영어 사전을 찾아볼까? 근데 더 이제 수준이 높고 아이가 너무 잘하는 아이라면 영영 사전을 찾아보는 게 진짜 좋지만, 그거는 어른들도 좀 힘들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영한 사전을 놓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은 이 사전을 찾는 방법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이 사전에는 유의어, 동의어, 예시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엄청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아이 쪽에서 먼저 이 단어가 궁금해 했다면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 단어는 여기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단어, 중요한 단어, 이 단어를 모르고 넘어가면 이 책의 내용을 모를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단어라면 엄마가 꼭 알려주셔야겠죠. 하지만 별로 그렇게 문맥의 흐름상 이 단어를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없어. 물론 막 make, can 이런 단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알지 못하는 아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은 해줄 수가 있죠.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가 뭐 할 수 있다고 썼네.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죠. 그치만 이제 완전히 1대1 대응을 시켜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 아이는 나중에 이제 여러 문장에서 쓰였을 때 유동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이들은 이 단어를 몰라도요, 책을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 흐름과 이 스토리가 뭔지만 아이들은 그게 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어른들은 이 영어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아이에게 단어도 많이 알려주고 싶고, 내용도 알려주고 싶고, 막 문장 이거 구조도 알려주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욕심이 있지만, 우선 아이들한테는 처음으로 다가가려면 책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막 중간중간에 툭툭툭 막 갑자기 엄마 얘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거는 왜 그래? 막 이러고 막 갑자기 물어봐요. 근데 엄마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저도 그러는데 영어 이 문장을 읽다 보면 자꾸 이제 발음도 신경 써야지 뭐 내용도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되지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잠깐만 이런 경우가 저도 덜어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갖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이 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쓸데기 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최대한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셔야 나중에 이 책을 2번, 3번, 4번 계속 재밌게 볼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엄마들은 오늘 목표가 책 3권 아이들이랑 읽는 거야 하시고 그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 아이들의 생각을 약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간에 여기서 아까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그 동생 콘프레이크에 오렌지 주스를 부어버리는 그런 장난을 쳤는데 저희 큰아이가 불쑥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엄마 아니야 콘프레이크에 오렌지 주스 타도 되게 맛있어. 내 친구 몇몇 명은 그렇게 먹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저도 순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이 뭐 그렇게 하면 맛없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아이가 절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생각을 하네. 근데 정희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동생은 콘프레이크에 우유를 타서 먹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아이였어. 근데 오빠가 그 싫어하는 오렌지 주스를 거기에 타서 이 아이가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 종유도 만약에 종유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은유가 자꾸 먹으라고 하고 오빠 막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그러면 종유 기분이 어떨까? 종유도 너무 싫지 않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긴 맞아요. 콘프레이크는 우유에 타 먹어야 맛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진짜 이 책 한 권을 읽더라고. 그날 아이들이랑 3권을 읽기로 목표를 했지만 이 한 권을 읽더라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아이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해주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랑 너는 이럴 때 어땠으면 좋겠어? 이럴 때 기분이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학교에 와서 제일 먼저 이 책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읽어달라고 하고 책을 여러 권 읽는 거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고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해서 엄마가 최대한 성의 있게 읽어주는 게 그게 엄마표 영어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책을 다 그렇게 막 흥미가 있어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도서관에 가면 막 책 표지만 보고도 골라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선 가져와서 한번 읽어봤는데 좀 흥미가 없어. 엄마는 충분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읽어줬지만 그 흥미 없는 책은 쳐다도 안 봐요. 이제 다음 날부터는. 하지만 뭔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서 애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막 질문도 하고 엄마랑 막 이야기도 풍성하게 나누고 이 책 한 권으로 막 30분, 1시간을 막 엄마랑 재밌게 얘기를 했어. 그럼 그 기억으로 인해서 너무 재밌었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다음날 또 읽고 다음날 또 읽고 또 읽고 이 책 한 권을 여러 번을 읽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진짜 좋은 점은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몰라요. 책을 못 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몇 문장을 꼭 책을 읽는 아이처럼 그 장을 딱 그쪽을 넘기면 그거 문장을 한 문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한 책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었을 때 이 아이가 글씨도 모르지만 그 문장을 통으로 외워버리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책을 100권을 읽는 것보다 책 한 권으로 문장을 통으로 외우고 문맥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그 단어가 무슨 뜻일 거라는 것까지 예상을 하면서 이 책 한 권은 그러면 정말 정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의 여러 권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흥미로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다음에 이 두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아직 발음이 별로 안 좋은 관계로 그런 발음이나 이런 저의 스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내용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책 읽는 영상 같이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Honey Bunny, Funny Bunny. Honey Bunny, Funny Bunny had a big brother. His name was PJ Funny Bunny. PJ Funny Bunny loved Honey Bunny, Funny Bunny very much, but he liked to tease her. Every morning, PJ pulled the covers off Honey Bunny's bed. Sometimes he poured orange juice on her cornflakes. He liked to tie knots in the sleeves of her pretty dresses. He poured wood paint in her yellow paint jar, and yellow paint in her blue paint jar. He even switched the heads on her dolls. And every night at the dinner table, PJ smashed mashed carrots on poor Honey Bunny's head. After dinner, he put her favorite fuzzy bunny blanket in the freezer. At bedtime, he hid under her bed and yelled, "Boo!" At last, PJ can't bother me while I'm sleeping, say Honey Bunny, Funny Bunny. Then one night, while Honey Bunny was fast asleep, PJ painted her face bright green. "Mom!" cried Honey Bunny in the morning.
Look what PJ did! Mr. Funny Bunny was very angry. He sent PJ to his room. You are a very bad bunny, Mrs. Funny Bunny said. After that, things were different at the Funny Bunny house. Honey Bunny had her cornflakes with milk. Her pretty dresses stayed nice and pretty. With her blue and yellow paints, she painted big yellow suns in blue skies. Honey Bunny stars kept their one head. PJ Funny Bunny has stopped teasing Honey Bunny Funny Bunny. At first, Honey Bunny was very happy, but after a while, she began to feel that something was missing. Where is PJ? She asked her mother one day. He's gone out to play with his friends, and said Mrs. Funny Bunny. Honey Bunny sat down by the window. She did not want to paint. She did not want to play dolls. She did not even want to play with her friends. She sat and waited for PJ to come home. Finally, PJ came up the walk. Hi, PJ, said Honey Bunny. But PJ went right past Honey Bunny. That night at dinner, PJ sat and ate his mashed carrots. Honey Bunny just started at hers. When it was time for bed, Honey Bunny's fuzzy bunny blanket was soft and warm, but Honey Bunny did not care. Honey Bunny looked under her bed. No PJ, no boo. The next morning, PJ did not pull the cover off Honey Bunny's bed. Honey Bunny was as sad can be. Mom, she cried. PJ doesn't love me anymore. Mrs. Funny Bunny looked at Honey Bunny. Then she smiled. Oh yes, he does, she said. Come with me. Mrs. Funny Bunny took Honey Bunny into the bathroom. She lifted her up in front of the mirror. Honey Bunny could not believe her eyes. Her face was painted blue with yellow polka dots. PJ loves me, she cried. Honey Bunny, Funny Bunny was very happy. She ran to PJ's room. PJ Funny Bunny, you are the best brother a bunny could ever have, said Honey Bunny, Funny Bunny. And she gave him a great big fuzzy bunny hug. Big red lollipop. I'm so excited I ran all the way home from school. Amy, I've been invited to a birthday party. There's going to be games and toys, cake and ice cream. Can I go? Sana screams, I want to go too. Amy says, what's a birthday party? It's when they celebrate the day they were born. Why do they do that? They just do. Can I go? Sana screams, I want to go too. I can't talk her. She's not invited.
Why not? Says Amy. They don't do that here, Amy says. Well, that's not fair. You call up your friend and ask if you can bring Santa, or else you can't go. But Amy, they're laughed at me. They'll never invite me to another party again. Sana screams, I wanna go too! At the party, I'm the only one who brought her little sister. Sana has to win all those games, and when she falls down during musical chairs, she cries like a baby. Before we leave the party, Sally's mom gives us little bags. Inside there are chocolate and candies, a whistle, a ruby ring, and a big red lollipop. Sana ate her big red lollipop on the way home in the car. I saved mine for later. Sana doesn't know how to make things last. By bedtime, her candies are all gone. Her whistle is broken, and the ruby in her ring is missing. I put my big red lollipop on the top shelf of the fridge to have in the morning. All night I dream about how good it will taste. In the morning, I get up early to have it. Sana's already up. When she sees me, she runs away. I open the fridge door. All that's left of my lollipop is a triangle stuck to a stick. Sana! I hear a sound in the front hall closet. I should have known. That's where she always hides. I shove aside the coats and boots. I'm going to get you! Quick as a rat, she scoots through my leg and runs around and around the living room, the dining room, the kitchen, yelling, Amy, Amy, help, help! Sana runs the fridge and brings back the triangle stuck to the stick. Look, I didn't eat all of your lollipop. I left the triangle for you. See, says Amy. She didn't eat all of it. She's sharing with you. Go ahead, take the triangle. So I have to take it. Go ahead, eat the triangle. But I don't. With all my might. I throw it across the room. It skitters under the sofa. Sana scurries after it and eats that too. The worst thing is that all the girls at school know if they invite me to their birthday parties, I have to bring Sana. I don't get any invitations for a really long time. Then one day, Sana comes home waving an invitation. Amy, I've been invited to a birthday party. There's going to be games and toys and cake and ice cream. Can I go? Our little sister Mariam screams. I want to go too. Sana says, No, I can't take her. She's not invited. Amy says, Well, it's only fair. You went to Rubina's friend's party.
Now Rubina and Mariam can go to your friend's party. I say, leaves me out of it. Amy says, fine then. You have to take Mariam. Now it's Sana's turn to beg and plead. Amy won't listen. Sana's begging so hard she's crying, but still Amy won't listen. I could just watch her have to take Mariam. I could just let her make a fool of herself at the party. I could just let her not be invited to any more parties. But something makes me tap Amy on the shoulder. What? Don't make Sana take Mariam to the party. No, says Amy. No, I say. Amy thinks for a moment, then says, okay. So Sana gets to go by herself. After the party, I hear a knock on my door. What do you want? I ask Sana. Here, she hands me a big green lollipop. This is for you. Thanks, I say. After that, we are friends.